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은 자신감을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저녁이면 아내의 눈빛이 두려워 일부러 늦게까지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어 버리신 적 있으시죠? 남자로서의 자존심, 그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니다. 60 넘으면 다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신다면 단순히 부부 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립선 질환, 심혈관 문제,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남성분들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후 그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값비싼 보약도 부작용 걱정되는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마셔온 막걸리, 그리고 자연이 주는 선물인 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조합이 어떻게 멈춰버린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지 그 과학적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막걸리와 꿀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직접 목격한 결과들은 그 어떤 보약보다 놀라웠습니다. 67세 최동철님은 이 방법으로 단 2달 만에 20년 전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70세 박영수님은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아내분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셨죠? 여러분,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수백만 원짜리 보약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단 15분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막걸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꿀이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한 배합 비율은 무엇인지, 언제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개하는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제가 수십 년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특별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67세이신 최동철님, 얼마 전 아들의 간곡한 권유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젊은 시절 청계천에서 작은 공구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한 거리를 압도할 만큼 힘이 넘쳤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그의 밝은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고 누구든 그 가게 앞을 지나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최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불빛을 잃은 전구처럼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이 늘어진 손, 그리고 바닥만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가시고 집에 오시면
손주들이랑 숨바꼭질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세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래전부터 못 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최 선생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제 아버지도 쉴 때가 된 거지 뭐.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피로와 쓰라린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그저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인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몸이 힘든 것뿐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사라지신 게 맞지요? 아내분과의 관계도 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두 손을 힘겹게 모으고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겁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거절하고 아내가 작은 부탁만 해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두렵습니다. 일부러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단지 부부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요. 몇 번 시도는 해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선생님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차라리 조용히 늙어가다가 그냥 사라지고 싶을 정도예요. 최 선생님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홍삼도 먹어봤어요. 아내가 좋다고 해서요. 자식들이 비싼 녹용도 사다 줬습니다. 한약도 몇 번 지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한 달, 아니 2주도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동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로 낯선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똑같은 고통 속에 계신 건 아닙니까? 몸의 활력이 바닥나면 남자의 자신감과 마음속 불꽃도 함께 사그라듭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애써 살아온 끝에 남는 것이 무기력과 자괴감뿐이라면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최 선생님의 지친 눈빛을 바라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쁨 자체였습니다. 남자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드셨던 값비싼 보약들은 오늘부터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문제는 활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속 부리가 이미 썩어서 더 이상 활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뿌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의학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활력과 에너지는 가지와 잎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어서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귀한 비료를 주고 물을 듬뿍 준다 해도 가지와 잎은 결코 푸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무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선생님이 드신 보약들은 가지와 잎에 주는 비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그 뿌리는 바로 장입니다. 장은 영양을 흡수해 몸 전체를 살리는 곳입니다. 장이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해 버립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신 물새는 항아리에 물 붓는 기분, 그것은 바로 장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 광고에서 끊임없이 보아온 것들이 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홍삼과 녹용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매일같이 나오는 광고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기력 회복에는 홍삼, 남성 활력에는 녹용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면서 이것들을 드십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홍삼이나 녹용을 먹어봤다고 하십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홍삼과 녹용은 순간적으로 기운을 북돋아주지만 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동이 꺼진 자동차에 기름만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고장났는데 기름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 값비싼 영양제들입니다. 약국에 가면 수많은 남성 건강 영양제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 마카, 아연, 비타민 복합제 등등. 그것들을 사려면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분들이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성분들이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장에서 흡수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장이 이미 망가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비싼 변으로 나갈 뿐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사주셔야 그들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남성들이 겪는 활력 저하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은 근육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지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장의 미생물 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잘못된 상식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비아그라 같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법의 알약인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한 알만 먹으면 젊었을 때처럼 돌아온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그 약들의 원리를 아십니까? 그것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피가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있습니다. 두통, 얼굴 화끈거림, 소화불량, 심지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에 의존하다 보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건강산업과 제약회사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제품들을 팔면서 여러분이 평생 고객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해결책, 근본적인 치료법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그동안 쓰신 돈만 계산해봐도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홍삼에 100만 원, 녹용에 150만 원, 각종 영양제에 200만 원 이상. 그런데 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멈춰버린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환자들을 돌보며 30년 넘게 배운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선생님의 몸속에서 썩어가던 뿌리를 회복시키고 꺼져버린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약은 약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 댁 근처 마트에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마트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심각한 문제가 고작 마트에서 파는 것들로 해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활력을 보충하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값비싼 보약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막걸리와 천년꿀입니다. 네, 막걸리와 꿀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들려서 실망하거나 심지어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막걸리와 꿀 따위가 약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걸리와 꿀의 진짜 힘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막걸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생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도록 살균 처리된 막걸리는 사실상 가볍게 발효된 쌀물일 뿐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생막걸리만이 진정한 보물이며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값비싼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수십 병에 해당하는 유익균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미생물 군대가 해로운 세균을 몰아내고 장내 환경을 재건합니다. 이는 발전소에 게으른 일꾼들을 유능하고 성실하며 효율적인 기술자들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려면 즉시 연료 보급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놀라운 파트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꿀에는 순수 포도당이 들어있어 몸이 곧바로 빠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꿀이 올리고당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 꿀은 여러분의 발전소에 막 투입된 기술자들을 위한 풍성한 영양 만찬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 자체가 체력을 회복시키는 약이자 강력한 천연 항염 성분입니다. 꿀에는 몸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꿀 속 항산화 성분은 몸 전체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붕소라는 미네랄은 남성의 힘과 기계와 직결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생막걸리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청소하고 재건하는 인프라 개편팀이라면 꿀은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강화하며 심지어 남성 호르몬 공장의 연료까지 제공하는 전략 지원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여러분의 몸속 에너지 공장은 다시 가동되며 청년 시절처럼 강력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막걸리나 아무 꿀이나 무작정 섞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은 올바른 막걸리 선택, 올바른 꿀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배합 비율과 하루 중 황금 같은 음용 시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재료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효과의 80%를 좌우합니다. 마트에서 막걸리를 구입할 때는 병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라벨에 탁주라고 적혀 있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하라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효모가 있는 진짜 생막걸리입니다. 반대로 살균 처리된 막걸리, 유통기한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제품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달달한 쌀 음료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산 쌀로 만들고 수입쌀을 섞지 않은 것, 특히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막걸리입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투명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싼 꿀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설탕물로 키운 꿀벌이 만든 것으로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반드시 천년꿀이나 숙성꿀을 선택해야 하며 보통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생꿀 혹은 향이 산뜻한 아카시아 꿀과 야생화 꿀이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황금 비율과 음용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비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막걸리 반 컵, 약 100ml 분량의 꿀 큰 술 한 스푼을 넣어 잘 저으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은 정량으로 쓸 때만 약이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용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장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일을 가장 활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꿀 속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장 회복 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합니다. 게다가 막걸리의 약간의 알코올과 꿀 속 트립토판은 숙면을 돕고 수면의 질과 전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음용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차갑게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약으로 마실 때는 다릅니다. 막걸리가 너무 차가우면 장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에서 꺼낸 막걸리를 실온에 약 10분 정도 두었다가 살짝 시원할 때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온도가 유산균을 더 활발하게 하고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절대 지켜야 할 주의 사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경화, 간염, 지방간 같은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아주 소량의 알코올조차 해가 됩니다. 그런 몸에는 막걸리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꿀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절대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하루 반 컵, 약 100ml가 안전하고 이상적인 용량입니다. 100ml를 넘으면 알코올의 해로움이 유익균의 이로움보다 커집니다. 간에 부담이 되고 깊은 잠이 깨지며 다음날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안주를 탐하지 마십시오. 막걸리를 마시면서 기름진 파전이나 짠 김치를 곁들이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것은 장 속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강력한 유익균 군대를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적군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깨끗하게 막걸리 황금 레시피 한 잔만 다른 음식 없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것을 몸을 위한 전용약으로 여기십시오. 저는 최 선생님께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2주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달 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분이 환한 미소를 띠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신지 몰라볼 뻔했습니다. 바로 최동철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2달 전에 그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곧게 펴진 어깨, 생기 넘치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2달 전 그 절망적이고 죽은 듯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젊은이처럼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입니다. 평생 괴롭히던 속 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밥맛이 돌아오니 힘이 생겼고 힘이 생기니 잠도 잘 잡니다. 잠이 깊으니 허리 통증도 많이 덜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삶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시 연애하던 시절처럼 젊어졌어요. 이제는 제가 피곤할 정도예요. 최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막걸리와 꿀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첫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더라고요.
2주째 되니까 잠을 깊이 자게 됐고 3주째부터는 아내가 먼저 알아봤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먼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70세 박영수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힘든 폐경기를 겪은 후 그의 아내는 소리에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깨어나고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지쳐버렸죠.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 작은 한 잔의 황금 막걸리가 장과 신경계를 부드럽게 해주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며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 은인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숙면을 취했습니다. 숙면을 하니 낮에는 더 이상 짜증도 없고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5세 김태수님은 당뇨 전 단계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황금 막걸리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니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개선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몇몇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께도 찾아올 확실한 결과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막걸리와 꿀이 어떻게 장을 살리고 우리 몸속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 한 잔의 황금 막걸리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거나 활력을 더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맛있고 가장 저렴한 천연 백신과도 같아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대장암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고 두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장내 환경이 파괴되고 유해균이 가득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은 독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여 이 무서운 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면역력의 70%까지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감기, 구내염, 대상포진에 자주 시달리는 분들도 꾸준히 황금 막걸리를 마시면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이 깨끗해지고 기억력도 보호됩니다. 장에서 생긴 독소는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기에 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 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치매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넷째, 여러분의 뼈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막걸리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등 튼튼한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장이 건강하면 칼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한 잔의 막걸리는 우유 한 잔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천연 골다공증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기분이 한결 즐거워집니다. 낙관적인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됩니다. 장이 건강할 때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저절로 밝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 꿀을 탄 막걸리 한 잔으로 약이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제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담긴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가족과 자녀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오직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잠들기 전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오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일은 더 강하고 활기차게 살 것이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혹시 이미 황금 막걸리를 시작하셨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건강을 지니고 삶의 마지막 날까지 매일 아침을 에너지로 가득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동반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